네, 상승! 얼마 만에 보는 연일 상승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투수도교 정서한입니다. 정말 뜻깊은 날에 뜻깊은 연속성까지 보니까 제가 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관님? 네, 성투! 네, 반갑습니다. 성투. 네, 오늘 시장 정말 저는 가장 좋았던 건 사실 연일이란 말 정말 이번 주 내내, 이번 주가 뭡니까? 6월 내내 못 썼는데 어제 이어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아까도 계속 방송에서도 다뤘고 일본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죠. 그렇죠. 네, 아베 전 총리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좀 출렁였습니다. 니케이도 출렁였다가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딱 이 차트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 이전에 그 뉴스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유세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테러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저렇게 갑자기 툭툭툭 밀렸어요. 그리고 약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뭔가 악재적인 부분이었다고를 한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다가 좀 오늘 오후장부터 약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악재가 아니고 뭔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호재 뭐 이렇게 악재가 뭐 그냥 잠깐의 악재였다라고 보면 지금 사실 다시 또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네, 회복을 못 해주고 있다.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시장이 경제 상황도 그렇고 지금 뭐 정치적인 리스크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엊그저께는 이제 OECD 사무총장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네. 이런 뭔가 글로벌 리더들의 뭔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게 조금은 꺼림칙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국은 지금 시장은 이 선물 옵션의 합성 시장을 이해를 잘 못하면 완벽하게 이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큰 그림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잘 대응할 수 있는데 오늘 전장 상황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바로 큰 거 5장이죠. 5천억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 5천억 원. 네. 어떤 금액입니까, 교관님?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걸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장 얘기했을 때 아베 전 총리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등이 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지수 차트를 못 봐서 그런지 뭐 몰라도 반등이 약하거든요. 바로 해석하는 게. 예. 너무 가까이 당겨가지고 부담스러운데. 근데 어쨌든 예. 얼굴에 집중하시지 말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고 제가 5천억이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극단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코스피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 마감하면은 정말 5주 만에 4주 연속으로 계속 음봉 마감하다가 5주 만에 양봉으로 전환되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쪽 좌측으로 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지수가 그쵸? 떨어지는 거고 대략적으로 한 2150에서 2200 사이 요 라인이 이제 분기점이고요. 그리고 우측은 지수가 올라가는 데 베팅하는 이런 부분이고 위쪽으로 가면은 수익, 아래쪽으로 하면 손실 규모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가운데 지금 뭐 310포인트에서 선물지수 31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요. 외국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뭐 미니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 수익이 좀 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큰 그림상의 옵션, 파생 옵션,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2100까지 밀어보면서 수익도 나고 그리고 2500에서 2600까지 돌파 나오면 수익이 또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310포인트 기준으로 위쪽으로 2600 가까이 땡기면 외국인들이 단 거래일 4일 만에 5천억 이상의 수익이 난다. 완전 카지노죠. 마찬가지로 4일 동안에 주가를 밀어버린다. 라고 하면 동일하게 비슷하게 5천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쪽으로 뭔가 이제 극단적인 포지션을 취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물론 조금 희소식은 뭐냐면 지금 310포인트가 여기거든요. 요 라인인데 보시면 어때요? 이쪽에 가깝습니까? 이쪽에 가깝습니까? 이쪽이 더 가깝네요. 그렇죠. 우측이 좀 더 가깝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상승으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이라면 뭔가 이거는 이제 뭐 100%는 아닙니다. 잠정 포지션이고 하루하루 또 1시간마다 포지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12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좀 더 당겨서
대략적으로 한 2,400, 한 10포인트, 2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수익 구간이 나요. 그러니까 2,500, 2,600까지 당도를 하면은 4거일 만에 뭐 5,000원 넘게 벌 수 있는 구조. 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700까지 찍어버리면 4일 뭐 말도 안 되겠지만 2,700까지 찍어버리면 1조 원 넘게 수익 납니다. 에이. 예. A라고 했잖아요. 그건 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카지노예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그 그냥 정도로. 극단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 근데 마찬가지인데 가장 가깝게 파생 포지션에서 2,100이 붕괴됐을 때 2,000포인트 초반까지는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1조 원 넘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이걸 보면은 그러네요. 과연 외국인들이 어디 쪽에다가 가지고 롤링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고요. 교관님 말씀대로 어쨌든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가 있으니 이쪽에 베팅할 확률이 조금은 높지 네,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그나마 이 310포인트 요 그쵸.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 가까운 게 사실 여기보다는 저쪽 밑이 좀 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돈을 좀 쓰더라도 이왕 이쪽에다가 하는 거. 그쵸.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럴 거면은 현물 쪽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드라이빙이 걸려야 되거든요. 안 걸린다. 지금 코스피 그게 1,000원 문제네. 매수하고 있어요. 네. 뭐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4거래 남았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박스권은 안 된다. 횡보는 없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 급락 아니면 아니면 전저점 테스트하는 거 정말 아니면 그거 아니면 저거네요. 그렇죠. 2,500을 한번 넘어가는 패턴.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오늘도 그럼 외국인의 포지션이네요, 교관님. 뭐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던지니까 그렇죠. 아베 전 총리가 비슷했던 소식이 나오니까 선물 매도는 그냥 순간적으로 2,000원 넘게 던졌거든요. 던지면서 주가가 훅 밀렸어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코스피 기준으로요. 네. 오늘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2,325포인트. 예, 2,325포인트가 깨지지만 않으면 네, 여기서는 조금 반등 랠리가 길게 나올 수 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뭐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예, 베어마켓 랠리. 근데 지금 상황이 되게 재밌는 게 다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이때 당시에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시에 참여했다가 뭐 한 마이너스 70% 정도 찍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뭐 돈을 뭐 한 500만 원 투자했다가 한 150만 원밖에 안 남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08년 9월달 코스피 차트 흐름이에요. 요 동그라미 보시면 되는데 딱 요때가 어떤 구간이냐면 유가가 140불 치고 갔다가 갑자기 유가가 급락 나오고 아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갑작스럽게 고가를 갱신하는 유가 달러가 안 내려오는 이런 패턴이 나왔던 그러니까 약간 지금 당시가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 보여드리는 게 그러면 신광선 매니저가 그럼 지금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알면은 제가 돗자리를 깔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이 이 현 상황과 유사하다. 근데 뭐 여기서 다시 또 터널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때 당시 유동성과 지금 당시 유동성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보면은요 많이 안 빠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코스피 2,100에서 거의 뭐 한 몇 개월 만에 800포인트 가까이 갔거든요. 이게 900포인트. 뭐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은 저는 뭐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지만 어쨌든 08년도 9월 달 중순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원자재 가격, 유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조금은 꺼림칙하다. 그러면 이게 발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너무 급하게 빠지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완충작용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갑자기 툭툭툭 빠지면은 경기 후퇴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에 대비해서 그래서 완충작용을 하면서 천천히 빠지는 게 좋고 그리고 원달러도 최선 못해도 1280원 언더를 좀 언더퍼폼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그쵸.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이때와 비슷한 상황이니까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1% 가능성을 대비해서 알고는 있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가까이 한번 당겨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겠죠. 지금 구간이. 근데 여기서 치고 간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1%의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08년도 9월달 흐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은 한번 해봅시다 라는 측면에서 전장 상황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교관님 사실 이거래일 정도 유가가 그래도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오늘 다시 100달러 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아까 교관님 말씀대로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금 또 상승으로 가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7, 8, 9월 달 사이로 유가를 이제 70에서 80불 정도 언더퍼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툭툭툭 막 갑자기 일시적으로 뭐 마이너스 5%, 6%씩 장대 뭐 맞으면서 떨어지는 건 굉장히 더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서 빠지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근데 이제 100불이 한번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손쉽게도 또 100불 다시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뭐 아시다시피 어제 뉴스가 나왔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우디를. 맞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실세를 만난다는 소식이 일정이 잡혔다라는 공식 오피셜도 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전에 역대 과거 미국 대통령들도 사우디한테 이제 석유 시추권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어요. 항공모함에서 미국이 항공모함 안에서 사우디 국왕을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석유 패권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크게 올라갔거든요. 원래 사실 미국이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월남전, 베트남 전쟁 패망하면서 약간 좀 주춤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했던 게 바로 사우디와의 그 시추권을 좀 얻으면서. 예, 점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뭔가 환경을 조성해 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유가는 그 일시적으로 툭툭툭 빠지는 것보다는 완충작용하면서 계단식 하락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의 어떻게 보면 100달러를 상회한 그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인 완충의 흐름을 더 보자라고 유가 마무리를 해봤고요. 일단 오늘의 작전 들어보기 전에 어제 작전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우 산업으로 함께 했는데 어제 사실 VI 걸려서 매수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리뷰 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현우산업이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그쵸. VI가 이미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 가격을 좀 낮게 책정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매수 가격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오늘까지만 해도 약간 도치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HFR도 마찬가지였고 이 윗꼬리,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윗꼬리 물량들을 어느 정도 양봉으로 좀 채워주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밀렸죠. 밀린 원인은 뭘까요? 시장이 상승폭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장용 PCB 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저도 조금 놀랬던 게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박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극재나 이쪽에 그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은 좀 오늘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3, 4%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좀 반도체 쪽으로 좀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는 오늘 약세죠. 초반에 고가를 한번 갱신했다가 약세 나오고 있고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 2, 3%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수급을 좀 뺏긴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적절하게 눌림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의 거래가 장대 양봉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소멸되고 있다는 거는 아직은 여기서 시장이 만약 여기서 뚝 밀리면은 이전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가면은 시장 자체가 2,300 다시 무너지는 거겠죠. 왜 그러면 현우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죠. PCB 업체들, 대덕전자, 신텍 다 흔들리죠. 이런 종목들도 다 흔들리면서 하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지수 연향으로 지금 심리 자체가 지금 약간의 약세로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약간의 조금 마이너스 0.4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보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홀딩해서 다시 한번 이 두 번의 윗꼬리를 다시 채워주는지 여부를 우리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5,000원 넘기는 구간까지 일단은 홀딩 전략 유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홀딩 전략으로 현우산업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전장 상황 5천억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베팅하는 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작전 필요합니까, 교관님? 네, 조금은 이제 반도체 IT를 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55,700원, 800원대였을 겁니다. 그때 이제 강력하게 좀 콜 의견을 드리고 나서 그렇죠. 3일 연속 상승이 나왔어요. 반도체 소부장들이. 근데 문제는 오늘부터 뭔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아직은 지수가 여기서 베어마켓 랠리로 간다고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짧은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어떤 쪽이 갈까요? 섹터로. 테마죠. 그렇죠. 뭔가 어떠한 이름이 붙여진 테마주들이 그렇죠. 좀 또 득설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작전명을요.
테마를 집중하자. 테마 집중이라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테마 집중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아까 일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사실 교관님 핀업에 또 쌍용차 인수라는 테마가 갑자기 뜨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거리면 또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게 테마기 때문에 테마 상승으로 오늘의 작전명 제시해 준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의 테마가 중요한 겁니까? 어제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급증이 나온 종목들을 볼 거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날에 급등이 나왔다가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한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고 네. 그 상황에서 고가에서 그러니까 어제의 상승, 급등 랠리가 나왔던 고가에서 시장이 흔들흔들 거리더라도 계속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오. 그러면 뭔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단기성 테마 종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들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역대급 거래량 급증이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역대급 거래량을 급증했던 이걸 동반한 오늘의 저격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따가 뭐 하나하나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네. 저격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대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오, 보강산업이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 대구하면 또 저는 막창밖에 몰랐는데 네. 보강산업. 요즘 또 산업 밀고 계시나 봅니다. 어제는 현우산업, 네. 오늘은 보강산업. 어떤 포인트 가지고 있습니까? 네, 당황스럽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보강산업은 대구 경북 지역 기반의 골재를 영위하고 있다. 아하. 쉽게 얘기해서 이제 레미콘 아스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대구 테마냐 말씀드릴게요. 어제 현재 대구 시장 민선 시장이 지금 홍준표 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 관련된 부분에서 신공항 특별법을 지금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붙었고 이제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에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뭔가 이게 재료 소멸을 해서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하락이 툭툭툭 밀려야 돼요. 근데 이제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가 아직.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하고요. 왜 보강산업이 신공항 테마냐, 통합 신공항 테마냐라고 말씀드리면 신공항 사업비가 원래 기존 대비해서 별로 안 됐었는데 이게 지금 2배 가까이 증액해서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6조 원 규모로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회사 아마 뭐 너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를 검색하시면 이 대구나 영남 그 지역이죠. 이 지역에 토지 가치 공장이 한 7개 있는데 그 주변에 토지 가치에 대한 부가 그리고 당연히 아스콘, 레미콘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뭔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아스콘과 레미콘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 회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있겠죠. 신공항이니까. 필수를 갖고 있으니. 그렇죠. SOC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두 가지 포인트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테마가 또 위주인데 그 테마 안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시와 실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재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강산업 가격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보면서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강하게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제 거래량이 좀 붙었어요.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급증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갑작스럽게 툭 튀면서 만약에 이제 거래량을 터지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좀 달면은 뭐 이 종목은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최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다음 날이죠. 오늘이죠. 오늘 지금 6,600원 사이에서 보합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캔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날 들어왔던 어떠한 뭔가 스마트 머니가 아직은 엑시트 나가지 않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양봉, 음봉, 양봉, 양음양 패턴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300선이 지금 한 7,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간에 300의 이동평균에서 이탈 나오면 어떤 뉴스가 나오면 300의 이동평균에서는 한 번은 저항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 7,7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목표가 7,700원인데 혹시나 뭐 시장이 또 뭐 갑작스레 변동성이 짙어져가지고 또 흔들릴 수 있으면 300선이니까 7,400원까지도 일단 여기 돌파 여부를 여러분들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 가격은
이 상승극기의 한 3분의 1 지점이죠. 3분의 1 지점을 지금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6,100원 선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목표가 7,700원 손절가 저점에서 고점 올라오는 3분의 1 폭의 조정폭 그리고 그 6,1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흔들릴 시장을 대비해서 테마주 위주의 성격에 있는 보강산업 함께했습니다. 대구, 경북, 이 신공항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이니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심강섭 매니저의 전투주는 단기적인 트레이닝 지향합니다.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투주로 저희가 숨가쁘게 열심히 석 달 정도 달려왔는데 아쉽게도 교관님 네. 오늘 또 전투주 마지막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또 적극적으로 우리 훈련 통해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 훈련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4, 5월 달까지는 수익이 괜찮았는데 6월 달에 좀 시장이 많이 밀려서 밀렸습니다. 손절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 뭔가를 크게 뭔가 대박을 내려는 것보다 뭔가 이제 시황적인 부분들 잘 살펴보면서 약간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웃으세요? 좀 진지합니다 지금. 네, 지금 약간 클로즈업이 거의 드라마 같은 네. 장면이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시죠, 교관님? 네. 얼굴이 되게 크게 나와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힘내시고 올해 꼭 생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투주 드라마에 신강섭이라는 주인공이 명언이 남겼습니다. 아, 정말 저의 가슴도 울렸었던 한마디였는데요. 네, 석 달 동안 전투주 함께 해주신 훈련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특히나 또 산업이라는 또 플레이를 보여주셨으니까 마지막 저격주까지 꼭 여러분의 포트에서도 성공률 높여가는 종목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투!